자, 이제 10세 14쪽을 보시죠. 이게 이제 태극으로부터 분화해서 쭉 나가는 그림인데, 이 문장을 그냥 훅 읽으면서 얼른 제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 8개 차서도, 즉 계사전 소위 8개 성예자, 성열자, 차도 즉 기소위 인이 중지자야, 고하 3획 즉 전도지 8개, 상 3획 즉 각이 기서 중지, 이 학괴 인역 각 연이 우이 8이야. 약 수효 점생 즉 소자 소위 8분의 16, 16분의 32, 32분의 64자. 우견 법상 자연지 묘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앞에 조금 전에 8개 차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복귀 8개 차서. 예. 거기다 연결해서 그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계사전에서 말한 그 8개가 만들어진 이치를 순서를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이게 중첩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고, 그 위에서 그 3획은 각기, 그 아래는 또한 8이 된다. 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면 요 하나 둘 셋 요거는 지금 앞에서 보면 8개고 이제 그 위로 64개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태극이 있고 양이 있고 음으로 먼저 나뉜 다음에 양이 다시 태양, 소음, 소양, 태양 이렇게 음양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음양해서 64개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태극이 있어요. 태극을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그리자고요.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왔거든요. 이건 양이고 이건 음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걸 뭐예요? 이게 양의거든요. 양의. 이 음양을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상을 나왔다 그랬어요. 요놈이 다시 밑에는 바탕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게 이거죠. 양이 양을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요 양이 음을 하나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응?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 그림에서 태양이죠. 이거. 지금 이 그림대로 그린다 보면 이걸 반대로 그려볼게요. 태극에서 지금 여기 양이 있고 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양이 양을 하나 나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죠. 그죠? 그래서 양이 양을 하나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그 다음에 양이 음을 하나 나오면 여기 있는 대로 소음입니다. 소음. 소음이란 젊은 음이에요. 아직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음이 있는데 밑에는 음이에요. 요놈이 양을 나오면 이것이 소양입니다. 소양. 그 다음에 요 음이 또한 음을 낳으면 태음이에요. 태음. 이 태음이나 태양은 노음이라고도 하고 노양이라고도 늙로자를 써서 합니다. 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서 이 태양이 양과 양으로 된 놈이 여기서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양과 양으로 된 놈이 양을 얻으면 네, 요건 지금 사상 아니에요. 그죠? 양의 사상. 여기 8개가 되는 거죠.
이건 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요 양과 양으로 된 놈이 음을 하나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요게 태란 말이에요. 태. 네? 태.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올라가서 양이 음을 낳은 소양이죠. 요거는 아니 소음이죠. 그죠? 바탕이 음이니까 소음이 요 위에다가 양을 하나 나오면 뭐가 돼요? 2가 되잖아요. 예, 지금 여기 2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다가 이렇게 지금 이 소음이 또 음을 하나 놨어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이게 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배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낳고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또 이렇게 음이 양을 낳은 놈, 그죠? 소양이 요 위에다가 지금 양을 하나 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손이에요, 손. 네? 그리고 요 위에 올라간 놈이 음이 양을 낳은 놈이 다시 음을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요즘 태음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 놈이 이렇게 됐죠. 여기서 양을 하나 나오면 이게 간이 되고, 예. 여기 태음이 다시 음을 나오면 곤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혈기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 8개가 88이 64라고 그래가지고 야 네가 여기서 여기를 만나고 이놈은 너를 만나고 너는 나를 만나고 이렇게 해갖고 64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괴가 생긴 64괴가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놈이 다시 여기 보세요. 요 우측 칸에 쭉 보시면 사상 8개가 있잖아요. 그 위로 건 위에 올라가서 음양으로 또 나뉘지 않습니까? 예? 이 음양으로 나뉜다 그러면 건 위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응? 요 건 위에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예? 지금 이렇게 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양을 하나 놨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건 위에 음을 하나 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지금 태 위에 건이 이렇게 바뀌었죠. 태는 이 태 위에 양을 하나 낳고 태 위에 음을 낳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좀 이것만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이제 건은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놨고 이렇게 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긴 지금 8개고 요건 16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32개 가면 여기서 또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여기서 예?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된 놈에서 이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놈에서 양을 하나 낳고 이렇게 된 놈에서 음을 낳잖아요. 자, 요걸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요 위에는 뭐가 돼요? 이게 다시 여기서부터 보면 지금 작대기가 5개 아니에요. 5개인데 양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요 위에도 지금 양괴 아니에요. 그죠? 요것도 양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성괴
개성꾀로서 건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건과 건끼리 곱해가지고 합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낳는 방법으로 계속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64기가 탄생한 것이지, 야, 8이 8이니까 너는 너대로 만나고 다 각기 교차적으로 만나서 생긴 것이 아니다.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복희 64궤도의 그 차서도, 예? 그 발전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주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8개가 있고, 주역을 좀 봤다는 사람들이, 8이 또 8을 돌아가면서 교차적으로 만났으니까 64개가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낳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낳고.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8개를 낳고, 8개가 16개를 낳고, 16개가 32개를 낳고, 32개가 64개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요 낳고 낳는 요 방법을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게 18,000 얼마가까지 되고 하여튼 무궁무진하게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주자의 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세요. 이 16쪽에 복희 64개 방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복희 사도는 기설, 개출, 소시, 개소시, 득지, 이지제, 연지, 득지, 목수, 백장, 백상, 득지, 화산, 희이, 선생, 진단, 도남자, 소위 선천지약이야. 그래서 이 하도 낙서 다음에 복희 8개도, 복희 64개 차서도, 복희 64개 방위도 이것을 선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천도. 그런데 이 복희 4도, 예? 아까 복희 8개 차서도, 복희 8개 방위도, 그 다음에 복희 8개 64개 차서도, 그 다음에 복희 64개 방위도, 이 네 가지 그림. 차사도, 이 네 가지 그림은 기설이, 이 말이 모두 소시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소광전 선생으로부터 나왔어요. 개, 소시, 득지, 이지제, 연지입니다. 무릇, 소시는, 소옹은 이것을, 득지, 이것을 얻었어. 이지제, 연지로부터 받았어요. 이름은 이지제고, 호가 연지예요. 그 다음에 연지는, 그 이지제는 득지, 목수, 백장이에요. 목수라는 사람한테서 받았어요. 근데 목수의 호가 백장이거든요. 근데 백장은 득지, 화산, 희선생, 진단도남자. 예? 이 송나라 태종 때 있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마의상법을 쓴 사람입니다. 예? 상리형진, 마의상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중국의 이 주역, 이거를 그 화산에 있던 마의도사한테 배워가지고 퍼뜨린 사람이 이 희선생, 진단이에요, 진단. 그래서, 예, 이 목수가 이것을, 목수라는 사람이 화산에 있는 그 진단 선생, 호가 도남이고, 희 선생이라고는 송나라 태종이 붙여준 하사한 호입니다. 받았다는 거죠. 소위 선천지약이야. 이것이 모두 선천의 학문이다. 예? 그 여기 보면 차, 원도, 포자, 차, 원도. 밖에 있는 둥그런 그림이에요. 차, 도원, 포자. 예? 건, 진, 오, 중. 그랬습니다. 건은 오 가운데서 다예요. 건이 지금 어느 쪽에 있나 보세요. 맨 위에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는 어디 와 있습니까? 이 오라고 하는 건 자오묘유예요. 오라고 하는 건 남쪽을 얘기합니다. 남쪽. 예? 그러니까 남쪽에 다하고 있고, 곤은 자중에 있어요. 곤 북쪽이니까 맨 밑에 있네요. 그죠?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진 묘중이에요. 이는 이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 이 그림에서는 지금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감진 유중이에요. 감은 유에 있습니다. 서쪽이죠. 서쪽에 있다가 이 그림을 엎어놓은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양은 생어 자아 중 양은 자의 자 가운데서 나가지고 그거 오중이에요. 다 한단 말이죠. 오에서 다해. 그리고 음생어 오중. 음은 오죠. 우리가 말하자면 밤이 길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하지 아닙니까? 하지부터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지가 밤이 길다고 하지만 동지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응? 그래서 기, 양, 재, 남, 기, 재북이에요. 그 양은 지금 남쪽에, 건이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양이니까. 그리고 음은 북쪽에 있어요. 방포자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 그것은 건시어 서북이에요. 건이 지금 서북 맨 밑에 우측에 있죠. 안에 사각도형 안에 들어있는 64개. 예? 거기 보시면 지금 서북에 있단 말이죠. 이 밖에 있는 그림에 예? 이 밖에 있는 그림 동그란 원에 서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죠. 거기 있고 고는 곤진어 동남이에요. 고는 지금 이 사각도형의 왼쪽 맨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밖에 있는 걸로 봐서는 동그란 도형으로 봐서는 동남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양은 북에 있다 그랬습니다. 양.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맨 밑에 태괴가 있죠. 사각으로 된데 예, 맨 아랫줄 저기 왼쪽에 보시면 태에서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위에가 막대기가 3개가 끊어지고 아래는 붙었죠. 3개가? 근데 그 우측으로 대축을 보세요. 그러면 위에 막대기가 하나 생겼죠. 양효가.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수를 보세요. 그러면 양효가 5번째로 하나 내려왔죠. 그 다음에 소축에 가면 어때요? 위에 또 양효가 또 하나 생겼죠. 그리고 요 대장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뇌천대장. 요 밑에가 지금 그림이 잘못 나온 거예요. 끊어진 게 아니라 요 붙어야 되는 겁니다. 대장. 아래는. 예. 밑에는 붙으면. 예, 붙어야 됩니다. 밑에가.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니까 요건 화천대유인데 가운데가 끊어지는 게 음효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요 그 위에 쾌에 오니까 음효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건이 됐단 말이죠. 요게 건괴가 만들어지는 요 양효의 순서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그것은 북쪽에 있다는 거죠.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북쪽에 있고, 예? 그 다음에 고는 그 음은 제 남에 있다 그랬죠. 위에 보시면 곤팔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천지 이게 부인데 주역에서는 비류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가 건괴가 있고 밑에 곤괴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궤변을 나타내는 건데 궤변도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점점 해서 이 양효가 사그러지고 좌측에
곤꾀가 만들어지는 것을 그림으로 이 궤변으로 나타낸 겁니다. 궤변도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차이자 음양 대치지수야. 그래서 이것은 음양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숫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어 외자 우의 양이요 방어 중자 우의 음이야. 이 안에도 음이 있어. 그래서 이 밖에 있는 동그란 원으로 된 64개는 양이 되고 가운데 있어서 이 사각으로 들어있는 64개는 그것도 음이 돼. 여기도 음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는 동이야. 동이의천이야. 이 밖에 있는 64개는 움직여서 하늘을 상징해. 하늘이 되고 방자 이 사각으로 모난 것들은 들어있는 것은 정의의 지자야. 움직이지 않아. 사각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네. 천과 지를 이렇게 해서 64개로 나타낸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보세요. 18쪽 보시면 문왕 8개 차서도 그랬습니다. 복희 8개, 복희 64개 이런 것들은 태극에서부터 양의 사상 8개, 64개가 만들어진 순서를 설명한 거고 이 문왕 8개라고 하는 것들은 그 8개를 가지고 일종의 쓰임으로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문왕 8개는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자, 건, 부, 곤, 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8개를 그 어미께와 아버지께로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간께, 감께, 진께는 건께에 속하고 곤께, 태, 이, 소는 어머니께에 속해요. 응? 그래가지고 요 진이라고 하는 거는 장남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양꾀를 얻어야 되는데 양꾀를 요 양을 맨 밑에 얻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측에 맨 밑에. 그래서 진은 장남인데 득, 건, 초요. 요 건의 기운을 초요 맨 밑에 효에다 얻었단 말이죠. 두 번째 감은 중남인데 작은 아들인데 득, 건, 중요. 요 건의 기운을 중요 중앙이 얻었어요. 간은 막내 아들인데 득, 건의 기운을 상요 맨 위에 가서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거기 보세요. 예, 소는 장녀 큰딸인데 곤의 기운을 초요에 얻었어. 음요를. 그죠? 그 다음에 이는 중녀인데 곤의 기운을 중요 가운데에 얻었어요. 그 다음에 태는 막내딸인데 곤의 기운을 상요에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개가 되고 부모에서 8개가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문왕 8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그 쓰임으로서 설명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왕 8개 방위는 복희 8개 방위와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복희 8개에서는 건꾀가 남쪽에 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데 네? 문왕 8개에서는 이꾀가 남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복희 8개에서는 곤꾀가 북쪽에 있는데 문왕 8개에서는 감꾀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건곤감리로 해서 방향을 나타내는 우리가 그것이 뭐죠? 이 문왕 8개의 방위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 이방이다, 뭐 간방이다, 태방이다, 진방이다. 이게 지금 문왕 8개. 그래서 이건 그 쓰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읽고나 넘어가죠. 뭐. 우, 현, 설괴, 우측에 그 보이는 설괴는 소자가 말하기를
차 문왕팔계 내 입용지위 후천지약이야. 예? 우측에 그 설계에서 말했는데 소자가 말하기를 소홍 선생이 말하기를 차 문왕팔계는 이 문왕팔계는 이것은 입용지위 그 쓰임에 들어간 위치다 이 말이죠. 쓰임에 알맞게 들어간 위치다. 그러므로 후천지약이다. 이걸 후천도라고 그럽니다. 문왕팔계는. 자, 그 다음에 20쪽에 가면 이 궤변도라고 있습니다. 궤가 어떻게 해서 변하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척 이게 복잡해요. 이걸 뭐 다 노래로 짓고 그 다음에 31쪽에 가면 이 서의라고 그래서 점을 치는 의식입니다. 서죽을 가지고 점을 치는 의식. 그런데 이건 18변법입니다. 한 궤를 만드는데 18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조용하니까. 인구도 많지 않고. 근데 지금 이 18변법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궤 하나 만드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럼 30분 동안 전화도 올 거고 누가 찾아올 거고 말이죠. 자동차 소리도 나고 옆에서 시끄럽다고 돈 달라는 놈도 나오고 이 정신 통일이 안 돼서 점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3변법으로 약서법으로 합니다. 약서법으로 나중에 그걸 제가 간단하게 하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복잡해요. 예? 아주 청결한 것을 택해가지고 거기다 서시를 만들어요. 이렇게 점을 치는 데를 만들어 놓고 뭐 상을 놨는데 그 옆에 길이는 얼마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41쪽 한번 보시죠. 이제 이 41쪽부터가 이게 실제로 이게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까지만 오늘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역 상경, 주역 권지 1 주역 상경, 주 대명이야, 역 서명이야, 기, 궤, 본, 복희, 소화, 유, 교역, 변역, 지의, 고, 우이지, 역 그랬습니다. 주라고 하는 건 주나라, 주왕조, 그 대명,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대명이야. 역은, 역이라고 하는 건 서명이야. 책 이름이다. 기괴, 그 괴는 본래 복희씨가 이 그림 화자는 그렸다 이 말입니다. 그린 것으로서 유교역 변역의 뜻이 있어. 서로 사귈 교자 아닙니까? 그죠? 서로 교합하고 변역 역은 그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고의지 역 그러므로 해서 그것을 일컬어서 역이라고 그런다. 기사즉 문왕 주공 소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글을 달았단 말이죠. 건, 원형, 이정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건 누가 한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다른 것은 문왕과 주공, 문왕의 동생이거든요. 주공이 개라고 하는 건 매일 개자입니다. 맸다 이 말. 글을 달아 맸다 이 말이에요. 고로 개지 주 이기 간 표 중대 그랬습니다. 아유 이건 복잡하니까 자 놔두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거 한문 공부 굳이 하실 게 아니니까 자 건괴 그랬습니다. 건하 건상이에요. 이거 지금 막대기가 3개가
요 막대기 3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원래는 좀 떨어져서 그려야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 비디오 제대로 나오나 모르겠네, 이거 그림이. 자, 그러면 이것도 건괴고 이것도 건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작은 거는 소성괴라고 그래요. 네? 소성괴죠. 그리고 이 전체는 대성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거를 하괴라고 그러죠. 소성괴지만 요 아래에 있는 건 하괴. 예? 또 안에 있다고 그래서 내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밖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다고 그래서 상괴라고 그래요. 예. 밖에 있다고 그래서 외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64개 중에 대성괴, 건괴를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건 원형이정, 예? 건은 원형이 정이다 해놓고 건은 거, 언, 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거, 언, 반 그랬잖아요. 예? 건이라고는 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반절이라고는 중국에서 옛날에 쓰던 방법입니다. 지금 거, 언, 반 그랬잖아요. 거, 그죠? 그 다음에 언 그랬지 않습니까? 언에서는 받침만 띄어요. 예? 반이라는 건 반씩 잘랐다 이 말이에요. 쪼갰다. 반절을 했다. 그래서 건이다 하는 음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예? 거, 언, 반. 자, 그 다음에 육획자, 복희, 소획지괴야 그랬습니다. 이 6획은 복희가 그린 것인데 일자 기야 그랬습니다. 이 하나는 예? 하나씩 봤을 때는 기라는 건 뭐죠? 양이다 이 말이죠. 양. 예? 양이다. 예? 양지수야. 양의 숫자라 이 말이죠. 1이라고 하는 건. 자, 건자는 건이야 그랬습니다. 건이라고 하는 거는 튼튼할 건자 건이다. 그래가지고 양지성이야 그랬습니다. 양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주 원래 본래에 내려오기에 예? 건이라고 하는 글자는 삼획괴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 주역에 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금 삼획괴 그죠? 작은 거 소성괴의 원래 이름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자는 내괴야. 여기 나오네요. 그죠? 아래에 있는 건 내괴라고 그런다. 예? 상자는 외괴야. 위에 있는 건 외괴라고 그런다. 예? 경문에서 건자는 육획괴지명이야. 경문에 건괴다 하고 지금 이 대성괴의 이름은 이것은 6개로 이루된 그 대성괴의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자, 복희, 앙관, 부찰, 견, 음양유, 기우지수, 고획, 일기, 이상양, 획, 이루, 이상음, 현, 이름, 일양, 유, 각생, 이름, 일양지상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복희가 앙부관찰에 있단 말이죠. 복희가 우러러서 하늘을 보고 구불에서 땅을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음양이 있고 기우가 있더란 말이죠. 기우의 수가 있어.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고 그래. 그래서 고로
획을 하나 그어서 기라고 하고 양수라고 하고 그 상을 양으로 삼았다는 거죠. 또 획을 한 가지 이루 짝으로서 그렸어. 똑똑 떨어지게 그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을 음으로써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이름이량 박유생 이름이량지상. 그래서 각각 이름이량이 각각 또한 이름이량이 낳는 상을 나타내었단 말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사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름이량, 그죠? 양이가 있다가 각각 그곳이 이름이량을 또 낳잖아요. 그럼 사상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고로 자하이상, 제배이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래로부터 위로, 위로 나와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획을 그릴 때는 원래 아래로부터 이게 위로 그려야 그 낳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배이삼이에요. 다시 그것을 배로 해서 또 한 번 해가지고 그 세 개를 또 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 8궤 그렇게 함으로써 8궤가 이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양지성 건 양의 성격으로서 천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건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기성형지 대자위천 그랬습니다. 그 이룩된 것이 큰 것으로 해서 천 하늘을 삼았습니다. 고로 삼기직괴 명지왈 건. 그래서 세 개의 기괴 양수괴로 만들어진 것을 이름하여 건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좀 벅차지요. 그죠? 예. 근데 앞으로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잔글씨는 꼭 필요할 때만 앞으로 지금 주자의 말씀은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앞으로 이 큰 글씨 위주로 나가면서 잔글씨는 제가 미리 봤다가 그것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 그러고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한 10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